네, 이번 평택을 선거에서 황교안의 당선 유무보다 더 중요한 게 부정선거 밝히는 건데요. 그의 상징성은 설명 안 해도 아시죠? 단순히 그렇게 그냥 뭐 상징성 뭐 이 정도가 아닙니다. 부정선거 조사단을 미국과 함께 창설을 했는데요. 한미 공동 부정선거 조사단. 그리고선 첫 번째 핵심 인물이 패트릭 콜백입니다. 이 사람은 세계적인 부정선거 탐지 전문가인데요. 전 미시간주 상원의원 2번이나 한 사람이고 시스템 공학자고 데이터 과학에 기반한 선거 무결성 검증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을 한미 공동 부정선거 조사단 멤버로 한 거. 이거가 이제 미국 측에서도 이제 한국 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를 밝히겠다는 의지고요. 여기에 이제 황교안 대표를 한국 측 파트너로 믿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출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선되면 더 좋지만 당선이 안 돼도 왜 출마했냐? 거기서 뭐 보수표 찢어먹을 일이 있냐? 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많은데 하나는 알고 둘 셋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왜 출마했겠냐? 부정선거 이번에 뿌리 뽑습니다. 내가 출마한 사람 후보자라야 많은 접근이 가능해요. 일단 그 투표 관리관, 개표 관리관 여기에 투입하는 것도 후보자 측에서 그러니까 당이죠. 자유야혁신당 측에서 전국에 깔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증거가 나왔을 때 선거 무효소송, 당선 무효소송 이런 거를 통해 법적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후보자예요. 그래서 여기 출마한 거예요. 그리고 출마하기 전에 미국에 여러 번 갔죠. 미국에 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부정선거 관련된 사람 많이 만났어요. 그것도 굵직굵직한 사람. 그리고 이끌어낸 게 이번에 한국에서 열리는 선거에 미국과 함께 부정선거 조사하자. 사전부터 조사해서 선거 날까지 그리고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부정선거 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거를 지르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자 조금 전에 설명한 패트릭 콜백이라는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인데 1965년생인데 물론 공화당 소속이죠. 미시간대 항공우주공학 학사 석사를 했는데 핵심 경력을 보니까 보잉사에서 시니어 디자인 엔지니어 시스템 설계 부분에서 ISS죠. 여기서 시니어 디자이너였다는 거. 그 다음에 미시간주 상원의원을 2번 했고 그다음 우리가 잘 아는 린델 회장 있죠. 부정선거 밝히는데 사제를 털어서 트럼프와 함께 아주 공헌을 한 린델 회장 이 운영하는 린델 매니지먼트도 했고요. 그 다음에 부정선거 밝히는 기관이죠. 일렉션 크라임 여기 운영 총괄을 맡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미 국방부의 군사 시뮬레이션 프로젝트, 그 다음에 IT 통신 보안 시스템 구축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사람이고요. 하여튼 이 시스템을 분석하고 보완하는데 독보적인 전문가예요. 그 경력이 말해주듯이 자, 이 사람이 뭘 잡겠습니까? 전자개표 시스템, 서버 어떻게 이번에 조작하는지를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다. 미리서부터 이걸 화이트 해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이트 해커는 뭐예요? 그냥 해커는 북한이라든가 IS라든가 하여튼 범죄 조직이 돈을 빼내기 위해서 아니면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에 접근해서 해킹을 하는 걸 해커라고 그래요. 화이트 해커는 그런 놈들을 잡기 위해서 해킹을 하는 거예요. 미리 접근해서 그 시스템에 덫을 놔. 근데 거기에 해커가 딱 들어와. 그러면 그걸 딱 잡아내는 거예요. 그게 화이트 해커인데 화이트 해커로 활약할 가능성을 점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본인은 나 화이트 해커로 나 심을 거야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런 얘기 미리 해버리면은 해커들한테 뭐 사인을 주는 건데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안 하고 뭐 딱 검증 조사단 이러고 있는데 화이트 해커로 덫을 놓을 가능성은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추측을 하고요. 이 사람이 근데 단지 컴퓨터 시스템, 서버 시스템 이런 데 검증하고 설계하고 이런 데만 전문가가 아니라 부정선거 밝히는데 또 전문가예요. 선거 무결성 운동을 주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2020년 미국 대선에 이후에 이제 부정선거 밝히는데 미국이 국민들이 많이 관여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영웅으로 떠오른 사람이에요. 패트릭 콜백이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선거의 무결성이 무너지면 민주주의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 이게 행동 강령이에요. 패트릭 콜백의 가치관이자 행동 강령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저히 감시할 걸로 보이고요. 선거 끝난 다음에 철저히 분석할 걸로 보입니다. 2020년 미 대선 당시에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TCF 센터에서 참관인으로 우리로 말하면 이제 개표 참관인 이런 거죠. 직접 활약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자개표기라든가 이런 데는 참관은 못하고 들여다보지도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그때 직접 활약하면서 전자개표기 및 투표관리 컴퓨터의 보안 문제 이때 예리하게 지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때 무선 네트워크 연결 가능성 바깥으로 연결해서 조작할 수 있다는 거, 그 디지털 표 조작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기술적 허점을 과학적으로 분석해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미국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렸는데, 그래서 이제 영웅으로 떠오른 사람이죠. 그래서 선거 무결성 기구 총괄을 했고 다큐멘터리 제작까지 한 사람이에요. 대작에 관여한 사람인데, 마이클 린델 회장하고 공조해서 선거 범죄국, 조금 전에 소개한 일렉션 크라임 버레 선거 범죄국이죠. 여기 운영 총괄을 맡았었고 아주 체계적이고 공학적인 접근으로 데이터 선거 대규모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선거를 사전부터 사후까지 분석을 철저히 하겠다는 거죠. 선거제도 개선, 그다음 투명성 확보 필요성을 역설한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그 Absolute Proof,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검증한다 이런 뜻이겠죠, 한국말로는. 여기 제작에도 참여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한미 공동 부정선거 조사단, 미국 측의 그 인천 상륙작전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인천 상륙작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분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미셸 스틸박 대사 지명, 그 다음에 이런 거. 왜 한교안과 한미 합동으로 이렇게 협력하면서 부정선거 조사단을 발족하고 이걸 한국에 보냅니까? 남의 나라 선거에 미국이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 뭔가 확실한 거 잡고 상륙작전지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딱 대사 보내서 말하자면 진지전 구축하고 사전 정지 작업 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는 완전 특수부대죠. 말하자면 선거장 특수부대를 또 보내는 거죠. 그리고서는 딱 그 전에 뭐 CPEC에서 같이 연대하고 이런 거, 뭐 KCPEC 변호사들하고 연대한 거 이런 게 다 뭔가 작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황교안 지금 후보죠. CPEC에서 연설도 하고 이랬잖아요. 거기서 큰 그 주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황교안을 카운터 파트너로 여긴 겁니다. 부정선거를 설파하니까 이 사람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전직 경력도 화려하잖아요. 그런데 검증을 했겠죠. CIA에서 신분검증. 완전히 아주 무모할 정도로 집요하고 건전한 사람이다. 약점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게 다 파악이 됐겠죠. 그러니까 디스맨, 이 사람과 협력한다. 메가다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할 땐 디스맨이 누구였냐면 김동석 대령이었어요. 한국 측 파트너가. 가수 진미령의 아버지입니다. 첩보부대 그때 대장이었는데 북한을 들락날락하면서 첩보부대 한 사람인데, 이 김동석 대령이 그 인천 연안에 있는 북한 부대 그 정황을 그대로 메가다에 알렸거든요. 전문가죠, 첩보부대. 그래서 메가다가 그걸 신뢰하고 군산으로 상륙작전 하자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을 제치고 인천으로 상륙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능성은 인천이 훨씬 적었대요. 조수간만의 차도 크고 이래서 군산이 훨씬 안전했는데 인천을 선택한 건 뭐냐면 디스맨, 이 사람 정보는 내가 믿을 수 있다. 그게 김동석 대령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6.25 전쟁의 4대 영웅을 꼽습니다. 한국 측 두 사람, 백선엽 장군하고 김동석 대령이에요. 미국 측 두 사람은 메가더 장군하고 리츠웨이 장군이고, 이렇게 4명을 6.25 전쟁의 영웅으로 꼽습니다. 미 의회에서요. 자, 그때 김동석 대령이 누구냐? 저는 한국의 강도 파트너는 황교안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정선거로 그때는 이제 상륙작전, 배로 부대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지금 상륙작전은 부정선거를 때려부시는 상륙작전. 그리고선 들어오는 거 아니냐. 배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부정선거로 들어오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담대한 여정, 미국과 한국의 부정선거를 파헤치는 담대한 여정이 우리나라의 선거판은 이건 그냥 일부고, 선거판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우리나라의 정치판을 일거에 교체, 그리고 자유민주 체제로 굳건히 하는 상륙작전이 펼쳐질 수 있다.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100%라고 제가 장담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100%가 어디 있습니까? 앞일이. 그러나 조금씩 가능성이, 처음에는 환한 희망을 가지고 떠들었는데 제가
조금 커졌어요. 조금 커졌고. 근데 패트릭 콜백까지? 이야, 이거는 미국이 이 사람까지 보내는 거면 아예 당군 되는 거구나. 당군이구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동진 목사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연설하면서 이순신 장군에 비유했습니다. 백의종군이 떠오른다. 그러면서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지금은 황교안 후보다.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이 그때 4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백에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그 어록이죠. 그런데 그걸 황교안에 빗대면서 4개는 평택을이 남아있다. 대한민국 선거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평택을이 남아있다. 살신성이 누가 봐도 질 거라고 그러잖아요. 지는 게 중요하고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정선거 밝히는 평택을에, 그 다음에 한미 부정선거 조사단을 이끌면서 살신성인으로 역전승을 노린다. 누가 봐도 그때 임진왜란에서 일본군한테 지는 거예요. 전력상으로는. 근데 그걸 이기잖아요, 이순신 장군. 선거에서 이기면 더 좋지만 선거에서 평택을에서 지더라도 이 한미 합동 부정선거 때려잡는 작전, 인천 상륙 작전 성공으로 이끌면 어마어마한 성공으로 이끈 겁니다. 평택을 이기는 것보다 수백 배 더 파괴력이 있는 겁니다. 그거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처럼.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내가 분석한다는 거야. 흥분들 하지 마라. 평론가가 분석하는 게 직업인데 무슨 자식들 가짜 뉴스라고. 뭐가 가짜 뉴스야? 패트릭 콜백 오는 거 가짜 뉴스 아니잖아. 그리고 아니 김동석 대령 6.25 때 그렇게 한 거, 그다음 미의회에서 선정하고 가짜 뉴스 아니잖아. 나머지는 그걸 지금에 묶어서 분석하는 거, 그거는 해석의 영역, 추측의 영역이야. 내가 그렇게 분석하고 해석하고 예측한다는데 그것까지 니네들이 음모론이라고 그걸 가짜뉴스라고 하면 안 되지. 흥분들 하지만 누구는 흥분 못하나 다시? 이것들이 시모노 새끼들.